챗 GPT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킨더버스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 라방이고 유튜브고 할 필요가 없어질지 몰라요. 벌써 KT에서 믿음이라는 챗 GPT에서 오은영 박사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저도 이거 좀 봤거든요. 근데 진짜 목소리까지 똑같이 나오고 음. 오은영 박사님이 그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주셔가지고 네, 거의 뭐 그대로 받는 거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직접 보지 않고 그 아이의 성향, 부모의 양육 태도,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 상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진정한 상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AI 감성 케어라는 시스템에서는 AI가 시니어 이용자와 과거 대화를 기억하고 그 이용자의 좋아하는 장소, 취미 등 고객의 상황을 인지해서 그런 감성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걸 보면 엄청 신기할 것 같긴 해요. 와, 저게 얼마나 좀 외롭고 슬픈 그렇죠. 상황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자연스러워지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저라면 음. 직접 만나서 눈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간절함이라든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라는 거는 진짜 직접 보고 눈 마주치고 그렇게 상담이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그 한편으로는 오은영 선생님 만나기 진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은영 선생님을 집에 그 소파에 앉아서 볼 수 있고 또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뭐 거기까지 가지 않는 뭐 차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 효용 가치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은영 선생님 육아의 일타 강사. 그렇지만 챗 GPT가 아직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100%의 정답을 얻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되고 또 질문에 따라 챗봇이 대답해주는 또 질이 다르니까 그걸 또 잘 선별해서 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챗GPT는 영유아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은 챗GPT가 해준 대답이 옳은지 그른지 뭐 판별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챗GPT는 잘못된 정보도 주지 않을까요? 네, 그대로 믿잖아요. 또 저희 그렇죠. 아이들은 위험하네요. 맞구나.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챗 GPT를 어느 정도 지식 기반을 갖추고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챗 GPT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발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차곡차곡 지식이 쌓여야 하는 시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20년 후쯤에는 챗GPT가 보다 더 거대한 인공지능으로 개발이 될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맞을까요? 네, 처음에 손쌤이 질문에 따라 답의 질이 완전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초중고 교실의 변화도 엄청나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선생님이 일단 다 설명을 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없죠, 질문이? 네. 그런 교육 시스템인데 다른 나라처럼 이제 궁금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서로 질문하고 토의하면서 지식을 확장해가는 수업의 형태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챗봇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 지식을 얻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네. 바꿔가면서. 네. 그렇다면 미래에도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잘 갖추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애기들을 데리고 뭐 웅변학원, 토론, 논술 막 이런 사교육 시장으로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잘 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질문이 완성되지 않는 거랑 똑같죠. 맞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데요.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많지만 잘 듣는 아이들은 사실 보기 드물 정도예요. 잘 들어야 거기 내 생각을 덧붙여서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질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유아기에는 경청을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건 없듯이 네, 부모부터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아이가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표정을 지어주는 거, 반응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경청 교육입니다. 맞아요. 이젠 지식과 기술은 인공지능이 대체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챗 GPT가 바로바로 알려주는 지식들을 잘 융합해서 인간에게 이롭게 유용하게 쓰이려면 또 길러야 하는 성품이 있죠. 네. 협업하는 능력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지금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나만 최고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더 발전된 개념이나 해결 방안을 함께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경청의 자세도 물론 필요하고요. 저희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만 옳고 그렇죠. 내 생각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이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기다려주는 자세, 약속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참을성을 말하지요. 근데 요즘은 모든 것이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조금도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혹은 짜증이나 분노에 대응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무언가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 과정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이 경험들이 꼭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챗GPT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하는 태도 부분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거대한 챗GPT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네, 상상과 감정, 추론,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장착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 어려운 내용이 궁금해지시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